요즘 금값이 천정부지입니다. 연일 최고가다 이런 뉴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런 이른바 골드러시 속에서 세계 최대 금광회사는 과연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단순히 금값 올랐으니 돈 많이 벌었겠지 이런 표면적인 얘기 말고요. 실제로 보니까 예상보다 이익을 많이 거둔 건 맞아요. 근데 동시에 금 생산량은 줄었고 심지어 앞으로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네, 발표 후에 주가도 좀 하락했죠. 맞아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이 상황.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기록적인 금값에도 불구하고 왜 이 거대 기업은 미래의 자금 사정을 걱정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더 큰 질문은 무엇일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우선 가장 최근 성적표죠. 3분기 실적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핵심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미익을 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큰 공시는 단연 금값이었죠. 구체적으로 보니까 금 1온스당 평균 판매 가격이 무려 3,539달러였어요. 와, 3,539달러요? 네, 작년 같은 기간에 2,518달러였던 거랑 비교하면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상승폭입니다. 엄청나네요. 이렇게까지 금값이 오른 배경 역시 좀 짚어봐야겠죠? 네, 역시 그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매력이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지정학적 긴장감 같은 게 높아지는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좀 위험을 피해서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산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국제 무역 갈등이라던가 여러 지역에서의 좀 불안정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런 흐름을 더 부추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값 상승은 단순히 금 자체의 가치 변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재 세계 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 셈이죠. 아, 일종의 경제 온도계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금값은 정말 역대급이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옵니다. 바로 이 회사의 3분기 금 생산량인데요. 이게 오히려 15%나 줄어서 142만 온스에 그쳤다는 거죠. 네, 생산량은 줄었어요. 여기에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어떤 광산에서는 캐내는 광석의 품위, 그러니까 금 함량이 좀 낮아졌고요. 또 멕시코 페나스키토나 파푸아뉴기니, 리히르 같은 주요 광산들에서는 꼭 필요한 유지보수 작업이 진행됐다고 하고요. 네, 그런 작업들이 있었죠. 가나의 한 광산은 아예 문을 닫기도 했고요. 게다가 작년에 호주의 뉴크레스트라는 큰 회사를 이것도 금액이 엄청나던데 171억 달러. 네, 큰 인수였죠. 이 거금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부채를 줄이고 조직을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도 생산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니, 생산량이 이렇게 줄었는데 어떻게 이익은 예상보다 더 잘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자산 정리 같은 움직임은 회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생산량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금값 상승 효과가 워낙 막강했던 겁니다. 온스당 판매 가격이 정말 크게 뛰었으니까요. 가격 효과가 컸군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고요. 동시에 비용 관리에도 상당히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금 1온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총 유지 비용, 흔히 AISC라고 부르는데요. AISC요? All in Sustaining Costs. 네, 맞습니다. 이 비용이 약 2.8% 줄어서 1,56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 즉 판매가는 크게 늘었는데 나가는 돈, 생산 비용은 조금이나마 줄었으니 이익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아하, 양쪽에서 다 좋았네요. 가격은 오르고 비용은 줄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뉴크레스트 인수 후에 진행되는 자산 매각은요.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건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하는데요. 대규모 인수를 통해서 일단 덩치를 키운 다음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낮거나 핵심 사업과 거리가 먼 자산들을 정리하는 거죠. 아, 선택과 집중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는 더 중요한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재무 구조도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장기적인 체질 개선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싼 값에 팔면서 동시에 허리띠를 졸라맨 덕분에 생산량이 줄었어도 이익은 늘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
어쩌면 이게 가장 흥미로운 지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3분기 실적은 나름 선방했지만 회사가 앞으로 다가올 4분기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경고등을 켰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의외였죠. 구체적으로 보면 페루에 있는 야나토차 광산의 대규모 수처리 시설을 짓는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 같고 또 3분기에 이미 회계상 비용으로는 처리했지만 실제 현금 지출은 4분기에 이루어질 퇴직금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4분기에는 회사 금고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예고인 거죠. 네,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아니 금값이 이렇게 좋은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니 이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2% 하락했으니까요. 시장의 반응을 단쪽으로 보여주는 어떤 투자 분석가의 코멘트가 있었죠. 뭐랄까,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에 육박하는 이런 시기에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한다면 도대체 언제 벌 수 있단 말이냐? 뭐 이런 일침이었습니다. 날카롭네요.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3분기 현금 흐름 자체도 이전 분기보다 약간 낮았고 심지어 4분기에는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겠네요. 네, 그 야나코차 광산의 수처리 시설 투자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환경 규제는 점점 강화될 테고 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투자죠.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일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당장의 숫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마치 뭐랄까 큰 파티를 열어서 기록적 금값 때문에 분위기는 좋은데 정작 다음 달 파티 뒷정리 비용, 미래 투자 및 비용 지출 이걸 걱정해야 하는 상황처럼 받아들여진 거죠. 단기적인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된다는 신호가 나오니까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확실히 시장의 시각은 좀 단기적인 면이 강하군요. 그렇다면 회사의 장기적인 계획은 어떨까요? 미래 전망도 한번 살펴보죠. 2026년 금 생산량은 2025년 예상치의 낮은 수준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다소 보수적으로 예측하면서도 같은 해 자본 지출, 즉 투자는 오히려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부분이 또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호주 카디아 광산에서 나오는 광미, 그러니까 광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시설에 투자하거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레드크리스 광산의 확장을 검토하는 등의 계획 때문인데요. 이런 움직임은 회사의 미래 전략에 대해 어떤 힌트를 주는 걸까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시장의 압박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미래를 보고 가는군요. 네. 생산량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아마도 현재 진행 중인 자산 매각이나 운영 효율화 과정의 영향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투자 계획을 늘린다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카디아 광산의 광미 처리 투자는 단순히 비용 지출이 아니에요. 이건 환경 및 지속 가능성, 즉 ESG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또 레드크레스 광산 확장 검토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미리 확보하려는 노력이고요. 아시다시피 금 같은 원자재 산업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 부침이 심한 편인데 이렇게 한 발 앞서 나가는 장기 투자는 결국 회사가 사이클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회사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투자의 균형,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대목이네요. 네, 모든 기업의 숙제죠. 자,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리더십 교체인데요. 지난달 이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최고 경영자, CEO가 임명됐습니다. 나타샤 빌조엔이라는 분이 톰 팔머 전 CEO의 뒤를 잇게 되었는데 이런 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앞으로 회사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소식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세계 최대 금광화사에서 첫 여성 CEO가 탄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죠.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좀 강했던 광업계에서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고 다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군요. 네. 그리고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리더십은 실제 운영 방식이나 전략적 우선순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지속가능 경영, ESG 요소들이 이전보다 더 강조될 가능성도 있고요. ESG 경영 강화 가능성. 네. 혹은 뉴크레스트 인수 이후의 통합 과정이나 앞으로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나타샤 빌조엔 신임 CEO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또 실행해 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회사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의 변화도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적인 금값이라는 아주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세계 최대 금광 회사가 보여준 다소 복잡한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높은 이익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생산량 감소와 또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 증가라는 과제가 함께 있었고요. 시장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다소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죠. 네, 여러 가지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금값이 이렇게 높은데 왜 현금 흐름을 걱정할까? 여기에 대한 답도 이제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금값이라는 단편적인 지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량은 어떤지, 비용 관리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어떤 미래 투자를 하고 있는지 등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야만 기업의 진짜 모습과 장기적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는 특정 기업의 사례를 넘어서 더 넓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서 관련 기업들이 무조건 엄청난 호황만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 결정과 또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어떻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여주죠. 또한 단기적인 이익을 요구하는 시장의 압박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미래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인수합병 이후에는 통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나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평가와 기업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가치 창출 노력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그리고 금과 같은 원자재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